행복 인터뷰 코너에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코너에 초대된 것을 무한한 행복으로 생각합니다. 행복이라는 건 저는 평소 소신이 행복은 본인의 마음속에서 우러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컨대 저들 주위의 친구들 보면은 어떤 경우 같은 그 팩트를 두고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분은 불행하다 이렇게 모자란다 이렇게 느끼는 분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우러난다 이렇게 보이기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정말 마음을 가다듬어서 어떻게 하면 행복을 느낄 거냐 이렇게 서로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있던 기회가 돼야 되겠다 믿고 있고요. 특히 이제 며칠 후면 연말이 이제 다 올해가 끝납니다. 그래서 연말을 맞이해서 각 사회단체에서 이웃돕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능력 닿는 대로 이웃돕기에 동참하심으로써 그것이 바로 나에게 되돌아오는 행복은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같이 이웃돕기 활동에도 참여해 주시면서 행복을 키워가는 이런 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십시다. 태아건설 창업 당시 이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제가 80년도 8월 달에 창업을 할 적에 저 온천동에 조그마한 집입니다. 15평짜리인가? 네. 2층에 이제 세를 얻어가지고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랬었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뭐 구멍가게도 아니고 재미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단단하게 시작하면서도 그래서 제가 현대건설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조그마한 일을 안 주겠느냐 하는 희망을 갖고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랬었는데 일단 회사부터 창립하고 그러신 거네요. 시작한 거지. 예. 네. 그래서 혼자 하셨어요, 아니면? 제가 했죠. 예. 혼자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 그때 5명 하다가 좀 이따 15명까지 늘었죠. 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여기. 네. 저희들이 회사를 창립한 지 23년이 넘어서 있습니다. 그 사이에 주로 한 일들이 우리나라 인프라 사업에 주로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그래서 지금 철도, 항만, 도로 등등 해서 여러 분야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자랑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경부고속철도 중에서 대구 부산공원에 6개의 구간을 저희 회사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철도를 타고 지날 때마다 좀 뿌듯한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 질문을 저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 건설뿐만이 아니고 일반 제조업도 마찬가지지만은 결국 그 회사의 구성원들, 직원들, 이분들의 자세,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창립 초기부터 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회사와 더불어 생활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갖다 두더라도 자기 목소리를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자기 회사인 것처럼 자기가 봉을 받는 어떤 직장인으로서가 아니고 내 일을 내가 한다 이런 자세로 일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경쟁력이고 또 현재 오늘의 태아가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믿고 두 번째는 제가 현재 평소에 생각하는 제 개인의 철학인데 신뢰 구축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줄 수 없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우리 주위에 고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객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좀 신뢰 구축할 수 있냐 이렇게 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필요한 회사가 되겠다 이렇게 누상 우리 직원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행동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계기가 돼서 신용이 형성된 게 아니냐 이 신용을 바탕으로 해서 회사가 성장해 왔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 올리면은 직원들의 어떤 자기 회사 같은 회사 사랑 그러한 자세, 그 다음에 또 신용이 구축됐다. 이 두 가지가 오늘의 태아가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이 공통어가 있습니다. 다시 사회적 기업이라 해서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하면서 옛날에는 일감을 만들어주고 세금을 내고 이렇게 하면은 기업의 역할을 다한 것으로 이렇게 믿어왔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전 세계 기업들이 다 공이 일감 창출과 그다음 또 세금을 내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그 이외에 기부 활동을 하도록 전체 지금 흐름이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본격적인 어떤 기부 문화가
형성되기 전에 제 나름대로 살아오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내와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위에 있는 그 이웃에게 좀 더 보탬이 되는 삶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기업 활동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제 힘 닿는 데가 조금 해왔죠. 자랑할 거는 못 되고 사실 미세합니다. 미수합니다.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또 내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참여함으로써 정말 사회가 좀 더 밝아질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사회 안전만 그러는데 이 많은 기업들이 적든 크든 자기 능력에 맞게끔 정말 기부를 하고 또 같이 주위에 그 도움의 손길을 뻗쳐준다 하는 것 같으면 대한민국 사회가 정말 더 안전하게 그 이루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적은 활동이지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활동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예, 저도 가끔 그런 질문들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도 통일이 된다면 제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제 하는 일이 서울에서 말씀드렸듯이 인프라 구축을 대한민국 사회에서 많이 해왔습니다. 전국에 어느 지역 가더라도 우리 회사에 있던 손길이 닿지 않은 부분이 별로 없을 정도로 많이 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통일이 된다면 북한에 가서 정말 북한 사회의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또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일을 함으로써 북한 사회 국민들에게 일감을 제공해주고 또 그 사람들의 삶의 질도 향상되게끔 하는 것이 또 결과적으로 이루어질 거 아니냐 이렇게 믿기 때문에 정말 그 인프라 구축에 참여하고 북한 사람들에게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그 기회를 마련해주자 하는 것이 제 욕망이고 또 나아가서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일은 만약에 그런 기회가 온다면 거기에 더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에 더해서 인권 문제도 좀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향상시킬 수 있을지 좀 관심을 갖고 해봤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저는 항상 우리 평통 행사 있을 때마다 여러 사람들에게 꼭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릴 때는 멸공통일, 반공통일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해왔습니다. 그것은 뭐냐? 초기에 우리 대한민국 건립 이후에 쭉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힘에 의한 어떤 통일 이것을 강조하는데 이제 그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서로가 합의해서 화합해서 통일을 가는 길로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평화 통일을 우리가 추구하고 가긴 하지만은 평화 통일이라 해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통일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근간으로 해서 정말 자유와 민주가 통용되는 이런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소신입니다. 부산에서 부덕운동장 체육관에서 2차례에 걸쳐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골든벨을 직접 진행을 했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생생토크라고 우리 사무수장님께서 오셔서 해양대학교에서 1000명이라는 학생을 모아놓고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게 우리 사무처에서 진행하는 생생토크 중에 제일 먼저 했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어디 있느냐? 통일 활동이라는 것이 대상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책상머리에서 그냥 구두에 의한 어떤 통일 활동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국민 속에서 같이 호흡하면서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통일 활동이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생생도구라든지 그다음 또 이야기하는 골든벨 이런 일들은 주로 젊은 사람을 대상했는데 젊은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어느 계층을 구분할 게 없이 시민과 더불어서 이야기하고 전달하는 이런 통일 활동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